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셨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 서서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라도 건네셨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람 하고 웃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 첫인상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7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남색 재킷에 흰 셔츠, 그리고 잘 다려진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났고요. 그분이 카운터에 서시자 바리스타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고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드리더군요.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분께 향했습니다. 존중과 호감이 담긴 시선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신발은 뒤꿈치가 눌려 있었어요. 같은 바리스타였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주문만 받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경제적 여유의 차이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인상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단 3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3초요.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20대든 70대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에 처음 비추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곧게 핀 어깨는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무심한 외모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모는 우리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옷이나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한 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잘 닦인 신발. 이런 것들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죠.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80을 넘기셨는데 동네에서 우아한 할머니로 유명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립스틱도 바르신답니다. 누가 물었대요. 할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그렇게 매일 꾸미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세상도 나를 포기한단다. 거울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니? 이 자존감은 겉모습에서 드러난다. 자존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자존감이 정확히 뭘까요? 자존감은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문제죠. 그리고 이 자존감은 가장 먼저 거울에 비칩니다.
한 상담 심리학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울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거울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일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느끼는 무가치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복의 첫 신호는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속 자신에게 괜찮아 하고 말을 거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몇 년 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때 저는 집에서 며칠씩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치고 포기한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방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어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마법 같았습니다. 외모를 정돈하니 마음도 조금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옷 입은 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가 우리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정장을 입혔을 때와 평상복을 입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장을 입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옷이 자신감과 집중력에 영향을 준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반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이 되고 실제로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외모는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단정한 옷차림으로 이런 메시지를 매일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에 빠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TV만 보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매일 정장을 입었는데 은퇴했다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다음 날부터 그분은 다시 정장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요. 그냥 집에서 책을 읽더라도 정장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게 되더래요. 도서관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니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거울 속 나의 모습은 나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죠. 3.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차이.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한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가지 복장으로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봅니다. 한 번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한 번은 찢어진 옷에 지저분한 모습으로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옷차림일 때는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같은 질문인데도요. 공평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동물이고 첫인상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 항상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직원이 하는 말투가 평소와 달랐대요. 반말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고 사무적이었다고 합니다. 설명도 대충대충 하더래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셨답니다. 같은 직원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머님하고 부르더래요. 세상이 참 야속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백화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운동복 차림으로 갔는데 명품 매장 직원들이 그분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대요. 쳐다보지도 않고 먼저 인사도 하지 않더랍니다. 며칠 후 딸이 사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다시 갔습니다. 같은 매장인데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대요. 문 앞에서부터 인사를 하고 차를 권하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더랍니다. 옷이 날개구나.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후광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현상이죠. 단정한 외모는 그 사람의 성품, 능력, 신뢰도까지 좋게 평가받도록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는 뿔 효과라고 합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의 증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옷을 잘 차려입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중심이 되십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분들을 더 존중하고 의견도 더 경청하시죠. 반대로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요?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장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갑옷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정한 외모는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한 80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 들면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해. 투명인간 취급하지. 그럴 때 나는 더 깔끔하게 옷을 입어. 세상에 말하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하고. 늙어도 빛나는 삶의 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그건 바로 삶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노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완벽하게 화장을 하시고 스카프와 액세서리를 매치해서 입으신답니다. 누가 물었대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왜 매일 그렇게 시간을 들여 꾸미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꾸미는 건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삶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소름이 돋지 않나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예의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말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끝까지 외모를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데도 거울을 달라고 하시고 머리를 빗어달라고 하시고 립스틱을 발라달라고 하신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실까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 거야. 죽음 앞에서도 나는 품격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무언의 선언인 겁니다. 제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93세까지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머리를 빗으셨어요. 손이 떨려서 혼자서는 잘 안 되셨지만 꼭 빗으시려 하셨죠. 엄마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그냥 계셔도 되는데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머리 빗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관 속에서도 우아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한 10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 오늘도 우리 함께 잘해보자. 거울 속 나는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야. 그 친구를 방치하는 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거지.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약속이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내면적으로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능동적이 됩니다. 외모는 삶의 바로미터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치매 발병률도 낮으며 평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신을 대하는 존중이며 세상과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90세 할아버지는 매일 정장을 입고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누가 물었대요. 왜 매일 그렇게 격식을 차려 입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답하셨답니다. 나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날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빗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건 허영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예의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삶을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만약 거울 속 당신이 초라해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당신을 소홀히 대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머리를 빗으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하세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삶을 대하는 당신의 철학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거울 속 당신이 빛나는 날까지 당신의 삶이 끝까지 아름답기를. 당신의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